다음으로 그 재산세 분야 방범건 세무사님께서 발표할 주제신데요. 아마 저희 포럼에서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소규모주택과 관련된 어떤 조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더 상세하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양도세 과세 문제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범건 세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방 세무사님을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은 저희 그 조세제도연구원의 자산세제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양도 상속 증여 이론 및 계산 실무라는 책을 또 저술하고 계십니다. 양도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방범건 세무사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재산세제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많았고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양도세 과세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잡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도 2월달에 제정되면서 아직 시행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게 법과 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한국세무사회나 그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정부에 개진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중점으로 해서 징벌적 과세나 혹은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한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 집중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번 이사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주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주택의 공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일환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조합원 입주권의 그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 아래 표와 같이 현행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 사업의 범위가 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그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리고 기존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까지만 입주권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그 조합원 지위부터는 기존에 있던 그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 사업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제 세법상에 나와 있는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도 기존에 빠져 있던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의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사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없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아래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번에 이사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7월 20일 날 특례법이 그 발표가 됐는데 그때 내용이 제일 하단에 있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함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까지도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돼가지고 입주권의 범위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부동산 주택 공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례법도 이번에 개정을 하고 그리고 세법까지도 같이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 49페이지 보시면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사업상 이제 가로주택이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일단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비교적 쉽고 그리고 사업 기간이 크게 준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은 뭐 빠르면 6년, 7년 혹은 8년, 9년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사업 시행 기간이 진행이 되는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년 안에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안에도 이루어지고 혹시 오래 걸려도 2, 3년 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를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큰 장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모두 다 동의를 하지만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현대 아파트라든지 기존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 단지들을 재건축을 그 도정법상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정부가 지금 규제하고 있는 측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대신해서 이 소규모 주택사 정비 사업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오히려 좀 더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좀 더 빨리 시행을 해서 주택 공급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쟁점 사항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포커스를 잡아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같이 보시면 실무상 난해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제 공동사업 현물 출자 시 양도세 과세 문제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아마 세무사님들께서 직접 보실 일은 사실 흔치가 않으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17조 3항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포함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내용을 넣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조합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공동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이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등기와 관계없이 그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에 그 해당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세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양도세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지금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 등 소유자나 그 조합원들이나 해당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물 출자에 대한 그 과세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님들도 어떤 현물 출자가 일어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등기상 넘어간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냥 그거를 그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실무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등기 이전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뭐 여러 가지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탁을 통해서 신탁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세무서에서도 추징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지 처분으로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동사업 현물 출자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세를 과세해야 되고 두 달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종전의 유권 해석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게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의 주택가 그 구수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고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봐가지고
어떤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해 주는 성격으로 이렇게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 나온 유권 해석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번에 포함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개선 방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법에 이번에 입주권이 이제 세법으로 개정이 돼서 포함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환지 처분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법에 기록이 돼야 되고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예, 환지 등의 정의로 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이번에 입주권에 포함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환지 처분의 내용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제 시행령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 2003년, 2004년 이때도 막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 따른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법이 이제 제정이 됐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 법 적용이 안 돼 가지고 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에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 차익의 산정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환지 처분에 따라 가지고 공동사업이 현물 출자하는 당시가 양도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종전 부동산을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도 환지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때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업 시행 자체가 어떤 법이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줄기보다는 차후에 과세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보다 낫지 않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쟁점 두 번째는 이번에 포함된 그 세법 개정된 내용은 내년이죠.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 지위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입주권으로 포함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2022년도 1월 1일 전에 그리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통해 가지고 조합원 지위를 얻으신 분들, 그분들은 입주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입주권이 아닌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과거에 어떤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요. 이 기존의 이제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구체적 유권 해석을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의해서 취득한 입주권은 89조 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유권 해석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입주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이 아닌 경우라면은 그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했을 때 저희가 양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을 잡고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었던 게 많은데 그 밑에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원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입주권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많은 세무사님들은 그 원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분양권으로도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봐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분양권이라고 하면은 과세 대상의 정의가 주택법 등에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주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으로 봐서 이제 그 원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신고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올해 2월 17일 날 실선된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 4의 그 분양권의 정의에서 그 주택법 등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으로 보게 된다면 그 원조합원에 대한 권리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그리고 21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 세무상 쟁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게 된다면 그 정의는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이 완성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권리는 그 견해는 일단 원조합원의 지위 자체가 이제 원시 취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분양권의 정의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분양권으로 만약 인정했을 경우에 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입주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세 형평성상 문제가 있다. 더 많은 이제 어떤 과세적인 그 징벌의 그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게 된다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은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분양권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인데요. 이제 지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부동산이 거래가 됐으면 지금 현재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명확하게 그 1항 3호의 이제 감옥하고 남옥을 보시면, 감옥은 이제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이게 분양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정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자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하고는 구분해서 지자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양권으로 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구세청 예규, 일단 지금 현재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예규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서 양도세를 과세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세청 유권 해석이 있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가로주택이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현재 상태에 양도하는 권리에 대해서 무엇으로, 그러니까 분양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유권 해석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면 질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기존에 지금 현재 이번에 세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종전에 2008년도에 지역주택조합, 민간이 지도하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실상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모아서 과세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2022년도 밑에 표를 보시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명확합니다. 원조합원에 대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일반 분양분으로 취득하게 되는 지위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2년도 1월 1일 이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취득하는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원조합원 지위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으로 봐야지 맞지 않겠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실무상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 세 번째입니다. 그 입주권에 대한 그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과세 문제인데요. 그 제가 작년에 그 납세자 한 분이 이제 상담이 오셨어요. 저한테 상담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강남에 있는 젊은 세무사님하고 이제 비과세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대요. 비과세 상담을 하셔가지고 유료 상담을 하셔가지고 상담 결과 이제 비과세가 맞다, 파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택을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6개월 뒤에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5억 원 정도가 더 추징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해당 세무사를 손해배상으로 이제 그 고소를 하겠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세무사님 제가 변호사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제 그 상담을 한 본인이 잘못한 건지 혹은 세무사가 잘못한 건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담은 흔치는 않은데,
아무튼 그분이 갖고 오신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 내용은 그 표에 보시면 이제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래와 같이 이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시가가 뭐 6억 이하고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대료 5%를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그 임대주택을 외에 나머지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거주주택에 해당이 될 경우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도록 비과세 특례가 155조 20항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그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주택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이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 기간이 훨씬 더 속도가 있고 일반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저한테 오셨던 그 여성분도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무사의 상담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무사와 상담을 할 당시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주택인 상태가 맞았던 거고 그리고 그 세무사님도 현재 주택인 상태에 있는 집을 거주주택을 파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비과세가 된다라고 상담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성분이 그 주택을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는 시점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주도 하고 있고 아직 집이 멀쩡하게 있지만 그 집이 잔금일 그러니까 저희가 양도일은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적용이 되는데 그 날짜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난 상태로 양도가 됐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비과세가 안 돼서 5억 원이라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그 서울행정법원에 있는 그 판결 결과입니다. 그 내용도 그 조합원 입주권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원칙이고요. 그 내용은 엄격 해석의 원칙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 의견은 일단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그 제도 자체가 그 밑에 소득세법 89조에도 있지만 1세대 1주택이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가졌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어떤 그 사업 그 현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 소득세법 89조도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 사실상 더 납세자분들의 어떤 그 법이라든지 그 현실에 대한 사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그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 자체가 임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과세를 받지만 기존의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어떤 그 법의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던 거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지켜서 지금까지 오다가 거주한 주택 하나를 갖고 있던 거를 파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고 인가일 전날에 팔았다 그래가지고 비과세를 이제 못 받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불공평한 어떤 대우를 통해 가지고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억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사업 지역이 이제 늘어나게 될 건데 그런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추징되는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그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에 그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20항 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2년 이상일 것 그 다만에 대한 규정을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권 정비법에 따라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현재 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그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반영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어서 먼저 좀 질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발제문 중에 거기 유권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세무사님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현물 출자로를 양도로 봐 과세하는 입장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환지 처분을 인정해서 양도로 안 본다 이런 해석 같으신데 아래 기재부에서 2020년 4월 8일 날 예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 예규를 보면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새로운 주택을 완성을 하고 그걸 관리처분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이제 자기 집을 다시 또 돌려주잖아요. 이전 곳이 이때 한지 처분에 해당된다 그런 해석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법인하고 개인 둘 당사자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이건 법인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 사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자 예를 들어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공동 사업에 현물 출자할 때 그때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나중에 정우주택을 조합원들한테 돌려줄 때 그때 환지로 본다는 의미인지 그 의미를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조세제도 연구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을 기재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공동사업자에 대한 현물출자 부분이 과연 양도로 봐야 되느냐, 또 어떤 과세 이연이나 이월과세 쪽으로 이렇게 개정 건의안을 많이 냈었는데 여기에 개정안을 보면은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환지로 봐가지고 양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공동사업과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328호에 해당되는 예규에 대해서 사실 보고 좀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전에 이제 환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현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열거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도 사실상 조합에서 사후에 이제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조합에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이거는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해석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좋은 의견이 되지 않았나라고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입주권에 포함이 됐고 또 올해 사실상 시행령에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